김상희와의 진실게임, 진격의 이복권. 금감원장이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상희 의원.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합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금감원장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으로 한 5번 했습니다. 1시간 동안에. 5번도 넘게 했습니다. 내가 살아온 70년에다 오물을 뿌려. 자꾸 딴소리하면 그거 1시간 동안 제가 펄펄 뛴 거를 까냈습니다. 자, 이복현 금감원장. 수만 명이 피해를 본 사안, 피해를 회피한 것도 이익이지 않느냐. 특혜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이상한 진실게임이 일고 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, 네네.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에게 뭐 죄송하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다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직전에 2억 원 돌려받았는지 이걸 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금감원장이 사과했는지 여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그런 녹취 파일이 있으면 지금 빨리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그 오픈했잖아요. 뭐 금감원장이라고 그 오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, 문제는 뭐냐면 이 라임 자산운용의 그 라임 펀드가 2019년 7월부터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위험하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최근에 새마을 금고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증권회사나 이런 데에서 괜찮다 그랬어요. 그러다가 그랬는데 괜찮지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%가 났어요. 그러니까 몇 억을 집어넣었던지 간에 돌려받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이야기죠. 그런데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았단 말이죠. 왜냐하면 9월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돌려받았는데 일정 부분 손실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손실은 현저하게 적었어요. 그러면 그것도 그 내가 몇 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특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더 웃긴 일은 어떤 게 벌어졌냐면,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라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그 증권범죄 합수단 없애버렸잖아요. 그러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2022년 5월, 작년 5월에 다시 합수단이 이제 부활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수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김봉현이 징역 몇 년 받았냐면 30년 받았어요. 그 올 2월 달인가 2023년 2월 9일 날 30년 선고를 받았는데, 이런 일들이 그 몇 년 동안에 계속 그 물 밑에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김상희 부의장이 이렇게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최근에야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러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예,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녹취록이 있다라는 진위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. 분명한 건 이 라임 옵티머스 피해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조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. 명확한 수사와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